안녕하세요. 경영정보 시스템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죠? 저는 지난 시간에 정보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조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조직의 어떤 기능과 가치 사슬 모형에 대해서 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 정보 시스템의 유형, 이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 무엇이 있고 생산 정보 시스템, 재무 정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관련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기업의 가치 활동. 보시면 기업에서는 이제 주 활동이 있고 지원 활동이 있겠죠, 그죠? 보통 이제 뭐 기업 하부 구조라는 게 뭐 회계부, 재무부, 총무부, 계획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인적 자원 관리라든가 기술 개발, 뭐 자재 구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활동은 아시다시피 어떤 유인 물류라든가 조업을 한다든가 유출 물류를 한다든가 뭐 마케팅 및 판매,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 우위, 기업의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하시면 앞서 나와 있는 그림에서와 같이 뭐 지원 활동을 보시면 기업에서 일반 기업에서 그죠? 기업 하부 구조, 뭐 회계, 재무, 총무, 계획 부서가 있으면 총무부나 뭐 격리 부서 있고 자금을 다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IT 관련 부서 있고요. 인적 자원 관리하는 건 당연히 인사부에서 총괄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뭐 이런 거는 이제 각 기업마다 연구 개발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재를 구매하거나 할 때는 구매부가 또 따로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주 활동 말 그대로 유인 물류 같은 거 차재 관리부에서 하겠죠. 그다음에 조업은 이제 생산부에서 만들어내거나 하겠고, 유출 물류 이제 출하하는 부서, 그다음에 말 그대로 마케팅 및 판매는 마케팅 부서나 뭐 영업 부서에서 주로 맡아서 할 일이고, 서비스, 유지 보수부 뭐 이렇게 굳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여튼 기업에서 이제 주 활동과 지원 활동 관련된 뭐 간략한 이론을 말씀드렸고, 어, 그러면 처음 나와 있는 게 기능별 정보 시스템에 유형해서 뭐 말 그대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죠? 기능별 정보 시스템이란 조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저희가 어, 이 강의 자체가 그죠? 어떤 시스템을 보거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기업에 가서 어떤 거를 쓰고 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살아있는 교육인데 뭐 어쩔 수 없이 그죠? 학교 교육의 한계점이죠. 일단 이론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론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마케팅 및 판매 기능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겠죠. 말 그대로 여기 다 나와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이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주 단순하게 뭐 광고 홍보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IT 기술이 발달해서 다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죠. 또 생산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자재를 조달한다든가 제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어떤 정보 시스템. 또 재무나 회계는 뭐 재무 같은 경우는 자금의 조달 및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회계 정보 시스템이란 거는 자금의 흐름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죠. 커스터마이제이션, 매스가 이제 덩어리, 우리가 매스 미디어, 매스컴 이런 말 쓰잖아요. MASS, 매스가 덩어리라는 거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고객화 시킨다라는 얘기죠. 우리말로 하면 뭐 다중의 고객화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뭐 그냥 이건 영어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고객화 시키는 개념인데 뭐 뒤에서 설명이 다 나오겠습니다만, 이 밑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죠? 발달하면서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욕구가 다 다양해요. 그죠? 니즈와 원치가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서 제품의 다양성을 창조하기 위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량 생산 대신 제조 과정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게 핵심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물건을 쫙 일괄적으로 그냥 대량 생산했잖아요. 그죠? 소품종이죠. 하나의 단품종의 대량 생산이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죠?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볼펜을 예를 들면, 이게 어디 거냐? 이것도 뭐 이거 일본 거네. 뭐 하여간 이 뭐 모나미 거라고 하면 뭐 제가 니즈가 필요해. 아, 나 여기다 내 이름을 받고 싶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다 주문을 합니다. 여기다 제 이름을 로고를 좀 써달라. 이니셜을 좀 박아달라든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티셔츠 같은 거, 티셔츠에다 커플티? 뭐 이런 거 보면 각자 원하는 대로 어떤 뭐 이름을 박아 넣는다든가 뭐 등등.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기업에서 맞춰주는 거죠.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고객화 시켜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에서 같이 어, 제품의 개발 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죠? 짧은 제품 개발 주기가 되고 대량 생산을 할 때는 길게 가죠. 그죠? 뭐 어떤 저거를 살펴보는 게 아니니까 고객의 니즈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길게 쭉 갑니다만 이건 고객의 니즈가 바뀔 때마다 기업에서는 고객화 시켜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의 개발 주기가 짧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그다음에 짧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 짧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고객들의 니즈의 세분화 계속해서 세분화되고 또 이질 시장으로 형성되고 낮은 원가 높은 품질 고객화 제품을 만드는 거고 뭐 매스 커스터마이저 프로세스 뭐 신제품 계속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전의 어떤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량 생산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했을 때 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초점, 목표, 특징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일단 대량 생산을 했을 때는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 안정성과 통제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죠? 뭐 대량 생산해내니까 그 안정화시키고 또 통제를 해서 효율성을 강조했다고 치면 기업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유연해야 되겠죠. 고객이 니즈가 다양해지고 세분화지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신속한 반응을 통해서 다양성과 고객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때 목표는 무엇이냐면 기업에서 낮은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그죠? 대량을 찍어내니까. 반면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고유한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기업에서도 대량 생산할 때 생산 라인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공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시면 대량 생산일 때는 그죠? 수요의 안정, 그 다음에 대규모의 동제 시장, 그 다음에 어떤 대량 생산이니까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할 수 있었고, 제품의 수명 주기도 길게 돼 있었고, 그죠? 그러나 반면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일 경우에는 수요의 세분화, 그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고객의 니즈와 원치가 되게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니까 이질적인 니치 시장, 니치가 이제 틈새 시장을 말합니다. 그죠? 틈새 시장. 그 다음에 고객화된 상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짧은 제품의 수명 주기,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뭐 마케팅을 따로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있고 배우셨던 분도 있지만 제품의 수명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이게 도입기가 있고, 그죠? 성장기가 있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될 도입할 기간이 있잖아요.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그죠? 세태기가 있어요. 그죠? 4단계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의 생산 주기인데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일 때 이게 그 주기가 되게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뭐라 했어요? 의미를 간략하게 하면 또는 공용자, 그죠? 공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장시켜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예전 시간에. 그래서 이제는 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료들을 기업에서 다 고객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마케팅적인 이제 부분인데, 평생 고객으로의 전환. 그래서 좀 물건을 기업에서 팔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거래를 끝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생 고객으로 전환시켜서 고객을 평생 동안에 필요 거래를 유도시키는 게 이제 평생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마케팅 기법인데, 그다음에 관계 정립. 어떤 물건을 판매해서 거래가 끝난 후에도,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그분의 어떤 정보를 잘 이용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제고시킨다.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우리 고객 중에서, 그죠? 우리 기업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 사도 고객,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사도 고객 또는 충성 고객, 영어로 로얄 커스터머들, 그죠?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 제품을 되게 욕하거나 안 좋게 보는 분들, 전문 용어로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테러리스트.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이란 건 여러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만, 뭐 제가 뭐 제소받은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뭐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펜션에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 펜션에 오셔가지고 A란 펜션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럼 펜션 업주 입장에서는 이분은 정말 사도 고객, 충성 고객이란 말이에요. 로얄 커스터머. 근데 어떤 분은 야, 그 펜션은 가지도 마. 거기는 되게 안 좋아. 시설도 안 좋고 서비스도 안 좋아. 이랬을 경우에는 그 업주 입장에서 이게 테러리스트죠. 근데 여러분 인간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펜션인데도 어떤 친구가 야, 거긴 제발 가지 마라 하면 가기가 싫어져요. 그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테러리스트에 해당하는 고객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내가 뭐 돈도 안 들였는데 고객이, 예? 우리 뭐라 그래요? 단골 손님이라고도 하죠. 뭐 조그만 가게에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좋아하니까 오시기 때문에 좋은 식으로 막 이렇게 광고 홍보를 대신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고객들을 이제 잘 많이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잠깐 말씀드렸고, 다음에 프리퀀시 마케팅. 마케팅 생활 다 배우시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반 고객보다도 우량 고객들이 있죠. 예.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분들을 꽉 잡고 있어야겠죠. 이제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 기업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주로 이제 항공사나 백화점도 돈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로얄 커스터머들이 있어요. 호텔도 그러고, 카드사, 뭐, 이런 분들, 뭐, 카드사도 그러고, 호텔도 그러고, 백화점도 그러고, 여러 동종 업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큰 손님이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기업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이제 프리퀀시 마케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경쟁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벤트 마케팅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순간에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구매를 권유하는 마케팅. 주로 뭐 생일이나, 그죠? 여러분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 뭐 입학과 졸업 시즌, 그죠? 뭐 자동차 구입, 주택 구입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이벤트 마케팅이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텔레마케팅, 뭐 이것도 아시죠? 텔레마케팅. 그냥 프로세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잠시 보시는 것처럼 광고 및 고객을 접촉을 하면, 그죠? 주문 처리하고 또 고객 서비스하고 판매 지원하고 계좌 관리하는 뭐 텔레마케팅, 뭐 요 프로세스 그림 잠시 보여드린 거고요. 통합 콜센터라는 게 나와요. 통합 콜센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내 교환기, 뭐 사설 교환기 장치라고도 합니다. PBX 또는 PABX라고 하는데, 하여튼 기내에 갖고 있는 교환기, 사설 교환기 장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화 자동 착신 분배기 ACD라는 게 있고, 요새는 뭐 이렇게 전화를 해도 자동으로 하고 이 전화기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성 응답 장치 등을 연결해서
각종 전화 서비스를 실행하는 시설을 이제 통합 콜센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나온 이유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그리고 고객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죠? 고객 요구의 발굴 등이 이제 통합 콜센터를 등장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CTI 기술을 기반해서 구축됐다.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텔레포니 인터그레이션, 그죠? 컴퓨터하고 전화기 연결시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컴퓨터하고 전화 시스템의 통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컴퓨터를 통해서 전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다이얼 및 재다이얼 기능, 영상회의 기능, 뭐 자료 전송 및 음성 사서함 기능, 송신호에 대한 자동 정보 제공 기능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I 주요 효과는 통화 시간의 단축에 따른 어떤 전화 요금도 절감시킬 수 있고요. 또 고객 만족의 증대라든가 매출 증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통화 콜센터의 개념도니까 어떤 고객이 전화를 하면 어떤 사설 통신망을 통해서, 그죠? 앞서 말씀드린 사설 교환기 장치 PABX 또는 PBX라는 걸 통해서, 그죠? 각 회사마다 음성 메시지를 담는 서버가 있고, 뭐 또 뭐 팩스 서버가 있고 CTI 서버가 있고 이런 서버들이 다 있겠죠. 각 파트에 맞게끔 TCP/IP를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입력도 할 수 있고,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또 서로 쌍방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단순히 뭐 1대1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표현된 것 뿐이니까. 전화기로 뭐 사람끼리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 마케팅 개념이 도입이 되고 또 IT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죠? 그분들의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죠. 그분들의 정보를 딱 저장시켜 놓고, 그죠? 그걸 토대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통합 콜센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 정보 시스템 그림 나와 있는데, 뭐 밑에 보시면 생산 정보 시스템에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앞서 설명드린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고객의 어떤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제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죠? 또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일단 개발 기간 단축, 뭐 생산의 어떤 시간도 단축시키고, 주문 처리 단축, 판매, 그다음에 배달. 뭐 우리나라 이게 다 잘 돼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제가 이제 뭐 약간 예외적인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잘 잡혀가고 있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물론 아직도 조심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았던 서방 세계,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독일, 뭐 이탈리아, 뭐 벨기에, 뭐 등등등 영국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알았던 데서 미국을 포함해서, 그죠? 왜 이렇게 못 잡고 있나를 봤더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그죠? 일단 전화기, 핸드폰 보급률이 95%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의 다 뭐 전 국민이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만, 각 동네마다 뭐 구역마다 CCTV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도로에도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있고, 그죠? 이게 모두 동선이 파악이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일본에서도, 그리고 잠깐 우리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아다시피 어떤 민주 국가에서는 어떤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죠? 프라이빗한 거를 막 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정.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이게 다 발달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어 제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을지라도, 그죠? 이 파악이 다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갔고 다 추적이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잠깐 나쁜 식으로만 말하는 게 주로 일본이 이렇게 뭐 시기가 나서 그런 게 있죠. 나는 이게 선진국들이 왜 못하나를 봤단 말이에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일단 전화기 보급률도 그러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게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정보 제공은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 익명 처리하잖아요.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환자가 어느 지역에 발생했고, 어느 식당을 갔고, 어디를 갔고, 뭐, 이런 거.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딴 나라 지금 독일이 거의 한국 거를 따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독일이 참 괜찮은 나라예요, 그죠?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선진국이. 그런데도 딱 인정하고 따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걸 계속 뭐 우리 걸 부정하는 이웃 나라도 있습니다만, 걔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미안하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 하는 건데, 자존심 상하니까.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배달 때문에 말이 좀 빠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더라도 뭐 국가에서도 뭐 먹을 것도 잘 주고 되게 좋더라고 보니까. 그걸 떠나서 안 나가도 뭐 이렇게 다 여러분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죠? 주문하면 뭐 늦어도 2, 3일 정도 안에는 다 날라오잖아요, 물건들이, 그죠? 근데 그렇게 그런 식 우리는 그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빠른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생산 정보 시스템, 물류 시스템, 뭐 유통 시스템들이 엄청 발달돼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한국이 거의 뭐 세계적으로, 그죠? 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팩트잖아요. 가장 잘 잡히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방식을 그대로 딴 나라한테 도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한국에서는 어무짓 하지 마시라고. 쉽게 말 카메라도 엄청나게 많고, 그죠? 다 파악 다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 잠깐 사이드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죠? 이제 생산 계획, 그래서 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뭐 우리말로 자재 소요 계획. 여러분 자료를 보시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자재 소요 계획. 뭐 말은 어려운데, 기업에서 어떤 자재를 주문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죠? 미래 생산 계획으로부터 소요량을 산출하는 사전적인 전략이에요. 어떤 이런 게 컴퓨터 시스템, 뭐 생산 시스템 이런 게 발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에서 자재를 주문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죠? 어떤 자재들을 미래 생산 계획으로부터 소요량 산출하는 사전적인 전략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발달돼 있어야겠죠. 이 시스템이.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생산 스케줄링 시스템, 뭐 자재 소요 계획 시스템, 그다음에 자재 발주 시스템 세 가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단 인지를 하시고요. MRP2, 이거는 약간 용어가 달라요. 이거는 매뉴팩처링이에요, 그죠? 리소스 플래닝, 우리말로 생산 자원 계획. 그래서 영어가 똑같으니까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MRP, 그러니까 기존의 예를, 그죠? 기존의 자재 소요 계획을 마케팅, 재무, 회계 시스템과 통합한 형태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른 정보 시스템들과 연결이 필수적이다. 이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 시스템들하고 연동시켜서 또 운영을 한다. 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스트 인 타임, 이 도요다에서 먼저 한 건데, 이게 자재 적시 도착이에요. 자재가 딱 필요할 때 기업에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요다 자동차 있죠.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기법인데, 생산 과정의 낭비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물건들을 주문해 가지고, 그죠? 물론 예측을 하죠. 자동차 회사가 됐든 어떤 다른 업체가 됐든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들을 주문해 놓고 생산 활동을 하는데, 도요다에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딱 필요할 때 딱 자재가 올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자재 적시 도착이라고,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재가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도착하게 해서 자재 재고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면,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사다 놓으면 이렇게 남을 수도 있고, 그죠? 남으면 또 창고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또 자재 재고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면, 물론 자재가 떨어짐으로 인한 생산 지연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립 라인과 같은 고도의 반복 공정에 적합하고, 고객의 주문 환경이 잦은 환경에 부적하고. 이 말은 다른 어떤 산업,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생산 라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거나,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주문 환경이 잦은 환경에서는 이 저스트 인 타임이 소용이 없죠. 그죠? 이게 딱 고정화된 산업에서 유리한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P 구성 요소, 방금 말씀드린 요거 말한 겁니다. MRP, 자재 소요 계획, 그죠? 자재를 주문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래 생산 계획으로도 소요량 산출한 사전적 전략.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생산 스케줄링, 자재 소요,
자재, 발주 시스템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구성 요소입니다. 보시면 이제 고객의 주문 파일이라든지 뭐 단어 예측 파일 뭐 이런 것들, 제품 재고 파일, 생산 용량 파일 등들을 이제 아까 전에 요 세 가지 생산 스케줄 시스템, 자재 소유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얘들을 통해서 그죠? 맨 마지막에 자재 발주 시스템을 통해서 자재 발주 계획서 구매 부서로 가고 또 공정 관리자로 가고 어떤 그 프로세스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앞선에 나와 있는 이 MRP를 다른 시스템들하고 연동시킨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생산 자원 계획. 근데 기존의 MRP니까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그 자재 소요 계획을 다른 시스템들하고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각각 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 중요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기업의 다른 기능별 정보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시스템이 다 연동이 돼 있어야 그죠? 예, 뭐 주문 입력이라든가 청구서 발행 뭐 등등등 이런 것들과 연동시켜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다른 정보 시스템들과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거, 뭐 상식적인 얘기고요. 다음에 쫓겨 나와 있네. 공장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눈으로만 살펴봅니다. 뭐 캐드, 캠, 뭐 이렇게 뭐 건축하시는 분들 많이 써요. 컴퓨터 에디드 뭐 디자인 돼 있는데 설계 도면을 컴퓨터 화면에 제작하고 저장해서 갱신할 수 있다. 뭐 요새 막 3D로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죠? 예전에는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막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캐드나 캠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컴퓨터화 시켜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컴퓨터 화면에 제작하고 저장하고 갱신할 수 있다. 설계 변경이 매우 용이하고 뭐 건물 짓다 보면 이렇게 변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품의 모습을 제작, 시각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의 가속화. 그죠?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로봇, 뭐 말 그대로 로봇. 생산 공정 등의 일부를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고안한 기계 장치. 그 다음에 프로세스 컨트롤,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조 공정의 물리적인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기법, 뭐 자동 모니터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석유화학이나 시멘트, 제철, 재질 등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또 뭐 CIM이라는 것도 있어. 컴퓨터 인터그레이티드 매니페스처링. 컴퓨터 인터그레이티드가 연결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장 자동화를 위한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들을 통합하기 위한 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장 자동화잖아요. 제 제목이. 그러니까 단순화, 자동화, 통합화를 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전 캐드 뭐 옛날 그림인데 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 알죠? 뭐 이런 로봇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기계화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그죠? 이제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뭐 건축도 그러고요. 뭐 다른 어떤 경영하는 데 있어서 뭐 이거 우려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다 기계화되고 기업주 오너 입장에서는 그죠? 사람을 쓰는 것보다 기계는 지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설치해 놓고 나면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말도 잘 듣잖아요. 덤비지도 않고 그죠? 그러나 이제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 요새 제가 그 편의점 그것도 이제 자동화로 막 저 아직 자동화됐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아니야, 그 학교 여러분 그 밑에 편의점도 사람 없을 때 혼자 이렇게 하고 이러지 않나? 잘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예전에 그럼 이제 알바 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현실인데 뭐 이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또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노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또 너무 발달해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데 여러분이 또 기업 오너이면 사람을 쓰는 이게 기계가 발달하면 기계를 또 많이 쓰시겠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공장 자동화의 구성 요소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CI 공장 자동화 뭐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품 설계 엔진 아까 전에 뭐 설계 같은 거 할 때나 뭐 이런 거 컴퓨터와 캐드나 캠 같은 거 막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밑에 뭐 의미들이 막 나와 있는데 이거 하고 뭐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생산 계획 어떤 물건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 통제하는 거는 앞선에 말씀드린 MRP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MRP 찾아보시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예? 뭐 이런 거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Just in Time 그죠? 여기 자재 적시 도착 그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시스템들과 다 연동돼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밑에 그 용어들은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그냥 살펴보기만 해야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시스템들이 뭐 아까 전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도 몇 개 말씀드렸어. CAD, 뭐 MRP, Just in Time 뭐 등등등 뭐 꼭 많은 것 중에 그냥 몇 개만 살펴본 것인데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자동화를 위해서는 다 시스템들이 연동되어 있어야 된다.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 재무 정보 시스템에서 돈 관리도 이제 다 시스템을 활용해야겠죠. 예전처럼 뭐 인간이 뭐 직접 기재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기업의 자금 조달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회계 정보 시스템과 재무 정보 시스템 포함 뭐 좀 다릅니다만 개념이 그래도 이걸 또 두 개로 포함시킨 시스템도 있고 보시면 뭐 회계 정보 시스템 밑에 뭐 재무 정보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회계 정보 시스템은 재무 회계 관리 시스템이 있고 회계 관리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재무 회계 관리 시스템 살펴보면 자금 흐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관리하고 그죠? 히스토리 데이터겠지. 그다음 주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관리 회계 관리 시스템은 회계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뭐 이제 가령 원가 대비 경영 성과 분석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간 원가에 비해서 이 얼마큼 남았냐 경영 성과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재무 정보 시스템 말 그대로 재무 계획이라든가 예측, 자금 관리, 재무 통제 등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래에 와서는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뭐 IT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재무, 회계, 생산, 마케팅, 영업 기능 함께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다. 뭐 요 정도로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 인정하시고 인지하시고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조직 기능을 위한 정보 기술 뭐 대략적인 것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잘 제가 보내드린 파워포인트 자료하고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